옛것의 흔적. 고구려 북쪽 국경박 어느 이름 모를 지방. 이미 인적이 없는 깊은 밤. 구부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 깊은 구석을 유령처럼 거닐고 있었다. 무엇을 털어내는지 가끔씩 고개를 흔들며 걷다 한 절벽 끄트머리 너른 바위를 찾은 그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발끝을 내민 채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점차 새벽이 밝아오며 고요한 야산에 일찍 일어난 새소리가 흘러올 즈음 그는 품을 뒤적거려 작고 희끄무레한 초거 하나를 꺼내들고는 밝아오는 하늘에 대었다. 서문 밖에서 제사를 지낼까요? 전문 밖에서 제사를 지낼까요? 이리저리 새겨진 흠을 따라 눈길을 옮겨가던 그는 이내 숨을 한번 고르고는 크지 않으나 단단한 음성을 토해냈다. 묻혀버린 제국. 그 조각이 무엇인지 그 조각을 스친 눈길이 하늘에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그는 길게 심호흡을 하며 밝아오는 하늘에 긴 시간 상상의 눈길을 던져두었다. 한참이 지나고 그리 하늘을 향했던 눈길이 점차 미끄러져 짙은 안개 속으로 향했다. 마치 그곳에 누가 서 있기라도 한 듯 구부는 허공에 대화를 던졌다. 그래, 서책으로는 1만 권을 뒤져도 한 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야말로 실체 없는 설화 속 나라가 되었지. 대단해. 은혜 자식, 주의 아비, 구. 우연인지 그대 이름도 나와 같은 구로군. 누구를 가리키는지 새벽의 흩뿌연 안개 속에 마치 그가 살아있기라도 한 듯 구부는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인사를 건넸다. 의심스럽고 억지스럽다. 사람 손이 스친 흔적이 자꾸만 보인다. 그러나 증거는 완벽해. 그대가 짜맞춘 천하는 이미 너무나 견고하다. 주는 만물의 근본이고 하는 그 주인이야. 수만 사서와 기록이 완벽하게 맞추어져 있어. 온 학자들이 그대를 지지하지. 철옹성이야. 구부는 양손을 들어 가볍게 박수를 쳤다. 그토록 완벽하면 믿어야 해. 아무리 시답잖고 아무리 수상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기록이 입을 모아 그대가 옳다며 기리고 따르는데 거기에 시비를 거는 내가 미친 게 맞지. 맞기는 한데 그런데 내게 묘한 물건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리 중얼거리던 구부는 아까의 희끄무레한 조각을 마치 상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알겠는가? 대답이 들려올 리 없으니 구부는 곧 이어서 말했다. 주술이다. 그대가 평생 경계하고 미워한 미신. 그대가 야만이라 이름 붙인 귀신의 힘. 사라진 나라의 유산. 주술이라는 단어의 묘한 분위기 탓일까? 이번에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잔잔하기만 하던 산중에 거친 바람이 불어오며
구부의 머리칼을 날렸다. 구부는 바람을 맞으며 이에 회답하듯 말했다. 우스운가? 허나 만만히 여기지 말라. 아마 내 생각으로는 온 천하 서책과 학자들의 편서를 모두 합해도 이 주술 하나를 당하지 못할 테니까. 그토록 자랑하는 글자로 남은 모든 기록이 타성에 젖어 떠도는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대와 그대 후예들이 쌓아온 천년의 덕계를 한순간에 걷어낼지도 모른단 말이야. 바람과 안개 속에서 구부의 나직한 목소리가 맴도는 가운데 어디선가 폐하 하고 부르는 경박한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막 양팔을 벌린 채 정말로 주술을 부리기라도 하듯 묘한 자세로 손을 휘적거리던 구부는 멋쩍은 듯 손을 거두고는 씩 웃으며 등을 돌렸다. 내 장수들이다. 나와 함께 그대의 철롱성을 짓밟고 무너뜨릴 이들이지. 기대하며 기다리라. 이 고구부 평생 싸움에 져본 적이 없어. 이윽고 구부는 안개 속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일별을 보내고는 등을 돌려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산중턱에는 검은 옷을 입고 복면까지 뒤집어 쓴 수상하기 그지없는 모습의 사내 셋이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새벽빛을 타고 구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반색을 띠며 달려와서는 감격에 찬 목소리를 토해냈다. 아, 폐하, 2해 만에 뵈옵니다. 그간 강령하셨나이까? 산 아래 고을 어귀의 한적한 초가에는 구부를 찾아온 세 산의 선비와 풍수사와 덕울꾼이 구부와 정둑과 함께 둥글게 마주 앉아 있었다. 논, 집 안에 사람 여럿이 말을 하는 모양. 선비가 그림을 그리며 외치는 가운데 구부는 모여 앉은 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현찬아, 우상아, 편달아, 모두 2해간 고생이 많았다. 그래, 300개를 다 채우고 온 것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내 너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벌써 몸이 달았다. 300개라는 말에 모인 이들이 웃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혀를 찼다. (300개란) 기가 막히게도 무덤을 뜻하는 말이었다. 2해 전 태왕구부는 대뜸 천하사방에 아무 100개 거울에서 3개씩 모두 300개의 무덤을 찾아 파보고 오라는 명을 내렸었다. 널찍한 짐승뼈가 묻힌 무덤을 찾으라. 태우거나 일부러 깨트린 뼈가 있는 무덤도 찾으라. 뼈에 무언가 새긴 것이 있는 흔적 또한 찾으라. 이유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명하니 그리 떠난 이들은 매일 낯선 거울을 찾아다니며 돌을 뽑고 흙을 파는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으며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백골을 캐어다 더듬고 살피는 밤을 보내야만 했다. 소문이 날새라 숨어 다니며 걷고 찾고 파기를 2해. 그러나 헛된 세월만을 보낸 것은 아닌지 모인 이들은 밝은 표정이었다.
할 말이 많았는지 서로 누가 먼저 나서 말할까 다투다 덕을 하는 편달이 먼저 나섰다. 무덤 하면 역시 이 편달이지요. 서인들은 세 갈래 길로 흩어져 각자 100개씩 파보기로 했습니다만 이 편달이 어찌 놈들과 같겠습니까? 서인은 45 거울에서 100하고도 55개 무덤을 파보았나이다. 편달은 자랑스레 제 가슴을 두드리며 무릎걸음으로 구부에 가까이 다가갔다. 닥치는 대로 파고 찾고 또 파다 보니 폐하께서 말씀하신 짐승의 뼈가 묻힌 무덤을 찾았는데 그 숫자가 20개도 넘사옵니다. 틀림없이 이 편달의 공이 다른 자들보다 클 것이옵니다. 오호, 그러냐? 내가 특히 고생이 많았구나. 예, 폐하. 특히 예서 동북향 500리쯤 있는 어느 촌락에서 말입니다. 그 고을 무덤들에서 항아리를 찾았는데 항아리마다 모두 돼지의 기름과 뼈가 있었으니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뼈는 그냥 묻었으되 돼지의 뼈는 항아리에 고이 두었으니 사람보다 돼지를 높이 모시는 참으로 괴상한 놈들입니다. 바로 이것이다 싶어 내친 김에 거울의 무덤이라 무덤을 모조리 찾아 파보니 개중에는 높은 이를 묻었는지 나무로 짠 관을 쓴 무덤도 있었사온데 그 목관 안에 초피, 쪽제비 가죽가 있었더란 말이지. 예, 예? 아, 예. 폐하가 어찌 그것을. 편달은 정말로 놀랐는지 입을 딱 벌리며 물었다. 아마 먹단강 어느 쯤의 거울이겠구나. 편달아, 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거울에 닿았을 것인데 거기서 만족하고 혹 나머지를 덜 살피지는 않았느냐? 아, 아니옵니다. 폐하. 그랬다면 어찌 115이나 파보았겠나이까. 그분은 빙긋 웃으며 편달의 어깨를 툭 쳐주었다. 그래, 내 너를 놀렸다. 달리 또 발견한 것은 없느냐? 예, 폐하. 그 후로 다니며 찾은 거울에는 별달리 괴상한 무덤은 없었사온데 한데 어찌 초피며 먹단강이며 그런 것들을 아셨는지 그것이. 음루. 예? 내가 항아리에 돼지기름을 두었다 하지 않았느냐? 몸에 돼지기름을 발라 겨울을 나는 것은 음루의 풍습이다. 그들은 망자가 저승길을 따뜻이 가기를 바라며 무덤에도 돼지를 순장했지. 그들이 부여에 올린 진상품 중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초피이니 높은 이의 무덤에는 초피를 두었을 것이고 그들이 모여 살던 땅이 바로 먹단강 유역이다. 여하튼 장하구나. 역시 내가 도굴은 천하제일이다. 봉분을 만들지 않는 이들이라 무덤을 찾기 쉽지가 않았을 것인데. 편달은 입을 떡 벌렸다. 그러고는 풀이 죽고 기가 꺾여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날 뿐이었다. 그분은 웃으면서 다음으로 풍수 보는 우상에게 눈길을 주었고
눈을 빛내고 있던 우상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폐하, 소인은 첫 한 해는 할 일 없이 무덤만 파고 다녔지만은 2해가 되던 때에도 생각을 조금 해본나이다. 외람되었나 폐하께서 이런 괴이한 일을 명한 까닭이 무엇일지, 대체 왜 옛 기이한 무덤인지 그리 생각을 해보고 해보다 결국 답을 찾고 말았지요. 후, 짐승의 뼈, 불에 태우고 깨뜨린 뼈, 뭔가를 새긴 뼈라면 주술이지요. 폐하께서는 옛 부족이 행했던 영험한 주술의 흔적을 찾고 계신 것이옵니다. 천하의 사람의 일이라고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폐하께서 이제 귀신의 일까지 모두 성립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맞는 말인지 진정 소리내어 감탄한 그분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해서? 풍수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이 소인이 업이옵니다. 누군가 소인에게 무엇으로 점수를 배웠느냐 물으면 소인은 항시 주역이라 대답하는데 실은 이 주역이라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와 흐름을 담았을 뿐 실제 신통한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다루는 역경은 주나라 주역이 아니라 따로 있을지요. 그것은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로구나. 무엇일까? 은나라 귀장역이지요. 귀신을 부리고 암일을 내다보며 신통력을 행사하는 일은 이 귀장역에 담겨 있습니다. 주나라는 주술을 미워하고 멀리했으니 주나라의 것에는 아무래도 효험이 없지요. 귀장역마냥 신통력이 있는 것은 죄은나라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바로 이 은나라의 무덤을 찾아 신통력을 배우고 요술을 다루며 귀신을 부리시려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 찾으시는 괴상한 무덤이란 바로 은나라의 무덤이 아닌지요? 우상은 시원시원하게 단언했고 그분은 정말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손뼉을 쳤다. 하하, 내가 정말로 신통한 무엇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한데 우상아, 내가 대단히 멀리 살피기는 하였다만 내 아직 무덤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구나. 아, 예, 폐하. 하여 소인은 은나라 무덤을 찾았사온데 그것이 옛 은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 어느 거울에 그 후손이 살았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사옵니다. 서책을 뒤지고 사람을 찾아 물어도 어디 적힌 것도 뭘 아는 사람도 없더군요. 하여 소인은 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기록은 다 찾기 시작했었사옵니다. 기특한 일이었다. 이 풍수사 우상은 정말로 남달리 지혜로운 데가 있어 이를 생각하고 해내가는 데에 판단과 순서가 뚜렷했다. 듣는 이들이 모두 슬쩍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열어두는데 문득 그부가 한마디를 툭 얹었다. 그렇다면 너는 저 멀리 하남의 상고현으로 갔겠구나? 예? 아니, 폐하, 그것을 어떻게, 청산 유수처럼 말을 쏟아내던 우상의 입이 쫄지에 닫혀버렸다. 앞뒤 다 자르고 던져진 구부의 말은 이번에는 굳이 구부의 입으로 설명해낼 필요가 없었다.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린 우상이 한숨을 푹 쉬며 구부가 했을 생각을 넋두리처럼 풀어낸 탓이었다. 한 가지 일을 들으면 만 가지 일을 엮어내시니 소인이 무어 길게 말하겠사옵니까? 예, 은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지명이 없으니 은의 이름인 상을 찾았고 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지명을 찾으니 그것이 천하에 오직 상구현뿐이라. 예, 맞습니다. 폐하. 그렇사옵니다. 그리 생각하고 상구현으로 갔사옵니다. 그것이 소인이 석 달을 걸려 생각한 일이었사온데 사람은 각기 제 잘하는 일이 있는 법이다. 그래 우상아, 상구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무덤은 찾아보았느냐? 그것이 송구하옵니다. 폐하, 온 고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특별한 무덤을 찾지는 못하였사옵니다. 몇 개 무덤을 찾아 파보기는 했으나 별달리 볼 것이 없는 유골만 나왔을 뿐이옵니다. 구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쉽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괜찮다 해서 상구현에서 바로 돌아온 것이냐? 아닙니다. 폐하, 상구현에서 찾은 것이 없으니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영문을 몰라 눈을 껌뻑거리는 우상에게 구부가 간단한 설명을 이었다. 상구현의 서쪽에는 기현이 있고 기현은 목야와 닿은 땅이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벌할 적에 목야 땅에서 마지막 결전을 치렀으니 기현이야말로 은나라의 땅이 확실한 것이다. 즉 은나라 땅을 찾는다면 남쪽이 아닌 서쪽으로 갔어야 했던 것이지.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돌아온 꼴이었다. 당장 기이한 무덤을 찾지는 못했어도 이 괴상한 태왕이 구미에 딱 맞는 이야기를 들고 왔다 자신했었기에 그는 더 크게 실망하여 고개를 떨어뜨렸고 이에 구부는 미미하게 웃으며 듣기 좋은 말을 건넸다. 장하다. 다음번에는 무덤 잘 찾는 편달과 함께 기현 근방을 살피면 분명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만망대해에서 헤엄만 치던 중에 발 디딜 땅을 찾은 격이야. 참으로 고생했다. 이제 구부와 좌중의 눈길이 모두 선비 현찬에게로 옮겨갔다.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며 딴청을 부리던 현찬은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고 그제야 의문스레 자세를 고치며 입을 열었다. 저는 무덤을 찾을 줄도 모르고 팔 줄도 몰라서. 현찬은 손가락으로 우상을 가리켰다. 우상을 따라다녔사옵니다. 당당한 선언에 좌중이 입이 떡 벌어지자 우상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어갔다. 저 팔자 좋은 놈은 거지 유람을 다녔나이다. 저 멀리 상구현까지 가서도 고을 집집마다 편액이나 살피며 다니고 사당이나 절간이 없나 찾으러 다니고 저 좋아하는 글씨만 구경을 다녔지요. 서원이나 화방, 약방 하다못해 조작거리 시전에 기방까지 돌아다니며 하명하신 무덤은 한 번 찾질 않고 저 좋아하는 짓만 하였사옵니다.
줄줄이 늘어놓은 고자질에도 현찬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싱글벙글 낯으로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었다. 유람의 좋았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는지 눈까지 개슴츠레 뜬 채 양손을 품에 찌르고 있던 그는 곧 작고 손때 묻어 꾀죄죄한 보따리를 꺼내 자랑스레 흔들었다. 그 덕내 쓰는 물건까지 제법 챙겨왔지요. 하하, 그래 현찬아. 무덤 찾는 길에 무덤을 살피지 않았으니 무엇 다른 것을 보았겠구나. 이를 말이옵니까? 개씨, 어금씨, 누씨 하는 이상한 성씨부터 오랜 고소나 잠은 산해경이나 실릴 법한 토속 잡귀 잡신의 이름, 하다못해 오랜 약방문 제멋대로 이름 붙인 가짜 탕약이나 고약의 이름까지 샅샅이 찾고 뒤져보았나이다. 하여 눈여겨본 것이 있었느냐? 물론이옵니다. 하나하나 다 눈이 새기고 익혀두었나이다. 하면 별난 것은 없었느냐? 내가 모를 만한 옛 글자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사옵니다. 폐하, 그 땅에 있는 모든 물건과 글자는 이미 이 현찬의 머릿속에 다 있는 것들이었나이다. 현찬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본래 현찬과 같이 한 길에만 눈과 정신이 팔린 이들은 제가 좋아 찾는 것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아는 것을 잊는 일도 없었으며 모르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일도 없었다. 하하하. 한참으로 가던 그분은 거기서 그만 웃어버렸다. 그러나 앉은 이들은 따라 웃지 못했다. 우습고 즐거워 웃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없음에 짓는 헛헛한 웃음임을 짐작한 까닭이었다. 특히 한 것 없는 현찬이 그제야 죄지은 기분에 미안하여 슬금 제자리로 물러가며 제 보따리를 슬며시 잡다 그만 매듭을 풀어버리고 말았다. 보따리가 펼쳐지며 와르르 온갖 잡동사니가 손내, 수조나 독이, 조각이니 알 수 없는 고약이니 하는 것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굴렀다. 뭐 이리 쓰잘머리 없는 것들을 나머지들이 혀를 차며 흩어진 물건들을 함께 주섬주섬 챙겼다. 하나씩 주워 담던 현찬은 개 중 하나가 태왕이 바로 앞으로 굴러간 것을 보고 눈치를 살피는데 태왕은 문득 그것을 잡아들고 눈을 모으고 있었다. 누런 천으로 대충 감긴 어디 약재로 쓰일 법한 딱딱한 회색 덩어리였다. 그것은 귀갑, 거북이 등껍질이옵니다. 약방에서 약재로 쓰이는데 별 달리 약재를 감싼 누런 천을 풀어낸 그분은 말 한마디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얼굴로 등딱지를 살피고 있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사갔는지 회색으로 변해버린 그 등딱지는 이상한 각도로 깨지고 뒤틀려 있었다. 갑작스럽고 이상스러운 정막에 모두가 귀갑의 눈길을 모은 가운데 구부의 낮고 마른 목소리가 신음처럼 흘렀다. 태웠구나. 예? 일부러 태워 갈라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색과 파형이 나온 것이지. 그래 내가 어째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어째서 짐승의 뼈만 생각했을까? 이 등껍질이야말로 참으로 적당하지 않겠는가? 300년 사는 짐승이 이토록 기묘한 껍질을 둘러매고 있거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알 수 없는 말을 읊어대곤 다시 더 없는 보화를 대하듯 조심스레 등딱지를 이리저리 후후 불고 쓰다듬으며 살핀 구부는 몇 번이나 등딱지를 내려놓으려다 다시 들어 살폈다. 찔끔만한 무언가라도 없는지 살피고 살피던 구부는 한참을 그러고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찾은 것 같구나. 예, 찾다니요. 무엇을 말입니까? 귀신의 물건. 귀신이요? 한참 목석처럼 굳어있던 구부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으로 슬슬 덩이 터오는 바깥빛이 들어오고 구부는 홀린 듯 걸어 마당으로 나섰다. 하나둘씩 사내들이 따라 나서는데 우뚝 서서 새벽 공기를 훅 들이마신 태왕은 또렷한 목소리를 토해냈다. 파사현정.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던 조용조용한 태왕의 목에서 창랑하고 청명한 목소리가 하늘을 메우듯 솟아퍼졌다. 무슨 영문인지 무슨 까닭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내들이 저희들끼리 눈길을 주고받다 다시 구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비볐다. 문득 구부가 수십 배는 커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낀 탓이었다. 갑자기 솟아올라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 그들의 귀에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만 같은 음성이 울려 퍼졌다. 비로소 진실이 올바로 서리라. 태워진 등딱지 그리고 예의 그 허연 조각을 꺼내어 양손에 쥔 그는 숨을 고르며 눈을 꾹 눌러 감았다. 천년 세월 켜켜이 쌓인 거짓을 걷어낼 힘이다. 누구도 찾지 않는 천길 땅속에 오롯이 남은 진실이다. 천년 조상의 흔적, 귀신의 힘, 잊히고 묻혀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힘. 이 역시 그곳에 있었다. 가서 내 그것을 얻어야만 하겠다. 내 그것을 빌어다 천하를 뒤집어 바로 세워야만 하겠다. 귀신의 힘을 얻는다. 조상의 힘을 빌어다가 천하를 뒤집는다. 저작거리를 헤매는 백치조차 웃을 소리가 알 수 없게도 신비한 기백과 위험을 타고 떨어져 흘렀다. 동시에 무덤 파는 이 풍수 보는 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글 외에는 선비조차 함께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며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기묘함 때문일까? 외경심 때문일까? 왠지 반드시 그래야 할 것만 같은 자세로 누구도 천만 가지 궁금한 것에 무엇 하나 입을 열지 않은 채 따르겠다는 결심만을 그리 표했다. 이튿날 세 사람은 겨우 하루 머무른 거울을 벗어나 또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태왕과 정득도 함께였다. 깨어진 귀갑을 얻은 땅, 상구현을 향한 여로였으나 본래의 소임에는 소홀하지 않았다. 독을
나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곤 모조리 접어든 이상한 대왕이 이끄는 그 무리는 낮에는 요리와 술과 경치를 즐겼고 밤에는 사방의 무덤이란 무덤은 꼭 하나씩 찾아 들쑤셨다. 이곳저곳에 낯선 이들의 기행에 대한 수군거림이 퍼지고 있었으나 그분은 매일 제 하는 일에 더없이 열중할 뿐이었다. 왜 하필 무덤에서 옛것을 찾는단 말씀이옵니까? 땅속 무덤은 사람도 세월도 피해가니까. 태반이 썩고 문드러져 형체도 알기 힘드옵니다. 어차피 멀리 상구현에 찾으시는 것이 있다 하셨으면서 봐라, 참으로 동그란 해골이다. 생전에 대단한 미인이었을 법하지 않으냐? 하늘이 열린 이래 가장 많은 관을 열었을 터이니 그 식견이란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